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특이한 게 왜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골랐을까? 이건 감사원이 먼저 조사를 하고 이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 혐의를 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걸 공수처가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니까 우리가 한번 수사해 보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공수처가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기소권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 경찰 이렇게 돼 있는데 공권력에 대해서 주로 행사하는데 왜 교육감을 굳이 골랐을까? 근데 1월에 출범한 공수처가 어쨌든 5월 10일에서야 1호 사건을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4개월의 지금 수사를 거쳐서 결론을 냈습니다. 기소다. 근데 이제 직접 기소를 못하니까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걸 송부했어요. 기소 의견으로. 그럼 검찰이 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서 공수처 의견이 맞네. 그럼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는 거고 조희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조금 이게 1호 사건으로 타당하다 아니다 논란은 있는데 가닥은 어쨌든 기소로 잡혀줬고 검찰의 입장이 마지막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을 체크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기소할지 말지. 네. 어떤 사건인가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전교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 5명이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이니까 어쩌면 교육감이 되고 나서 이분들을 다시 복직시켜야 한다. 이런 일종의 사명감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절차가 적법해야 하는데 위법했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특채 과정을 만들어서 이 5명을 다시 교사로 복직시키기 위한 사실은 좀 이제 법 외적인 방법을 쓴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특채에 개입해야 되는 부교육감이라든가 국장, 과장은 반대 입장이었다고 해요. 이 방식은 무리수다. 그런데 문제는 조희연 교육감이 그러면 결제 과정에서 빠져라. 이렇게 배제를 하고 본인과 비서실장이 주도해서 심사위원에게 영향을 줬다는 게 문제입니다. 혐의는 2가지예요. 하나는 직권을 남용했다. 하나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5명의 해직교사는 복직이 되거든요. 특채를 통해서. 근데 뒤늦게 감사원이 들여다보니까 이 과정은 위법하였다라고 하는 혐의를 공수처가 다시 확인한 겁니다. 네. 이번 정권 들어서 저 혐의 참 자주 보네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네. 조희연 교육감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번에 오늘 오전에 공수처가 기소 의견이다. 그러고 이제 서울지검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서울중앙지검으로.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은 어제 이미 반발하고 있었어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기소가 마땅하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이 위원회가 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이 변호인은 아니 우리를 불러야지 위원회에 왜 피의자 당사자 혹은 피의자의 변호인이라도 불러서 소명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하느냐. 심지어 수사검사는 여기에 서면을 낼 수 있지만 참석해서 의견 제시 못하는데 수사검사는 불러서 의견을 듣고 피의자와 변호인은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무효니까 다시 열어야 한다 그랬는데 불러야 한다는 규정이 없나 보죠?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희연 교육감 측은 다른 주장으로 이제 오늘은 넘어간 것이 지금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검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 과거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요구해서 열렸죠. 그걸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검찰이 이것을 또 받아들이지 말지 주목이 되는 사안입니다. 네, 일단 검찰 판단은 지켜봐야겠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수처 법안 통과시키려고 패스트트랙에 태우느라고 그 난리였는데 맞습니다. 첫 사건이 진보 교육감이네요. 참 공교롭습니다. 특이한 사안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